자, 여러분, 목요일 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무난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장이 워낙 강하게 신고가를 가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위주로 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1%대 양시장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차트는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전고점 7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전고점을 지금 강하게 돌파가 나와줬죠.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에 좀 최근 들어서 뒤늦게 갑자기 가파르게 이렇게 막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주봉으로 본다면은 신고가거든요. 그죠? 코로나 때 이후로 급반등하고 2021년도에 만들었던 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래서 미국장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장은 전고점이 뭐야? 아직 가려면 갈 길이 너무 먼데, 미국장은 또 물론 흔들릴 때도 시원하게 흔들려. 이렇게 막 시원하게 흔들리는데 지나와 보면 다 올라와 있네. 그래서 미국장이 강하긴 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ETF예요. 신고가죠. 이때 이후로 만들었던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ETF의 흐름만 봐도 지금 추세가 너무 좋고, 언제든지 좀 반도체 쪽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 돌아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또 HBM에 이어서 CXL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테마군들도 막 생기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수급이 잘 순환매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계속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또 트레이딩 관련이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특징 볼까요? 별거 없어요. 오늘 외국인이 6,2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2,000억, 그리고 하이닉스 3,000억이에요. 둘이 합치면 5,000억이죠. 그러면 거의 얘네 둘 사고 나머지는 특징적인 게 없었다. 그냥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계속 사고 있는 게 역시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장도 계속 AI, 반도체 진짜 거품을 향해 달려가자. 흐름이 바뀌니까 트렌드가 원래 항상, 여러분 트렌드 항상 바뀔 때마다 항상 특정 섹터에 버블이 끼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AI 쪽 반도체는 버블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 살짝 돌파했죠? 저점을 높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고,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100조를 넘겼었거든요. 근데 현재 종가는 한 99조 5천억에 끝났어요. 2등을 탈환했습니다. 다시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은 9,880억이에요. 다시 2등이 SK 하이닉스가 됐다. 이것도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 자, 미국장 근데 왜 이렇게 강했나?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에 굉장히 환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좀 종료되고 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000포인트를 넘고,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설 것이라는 거에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로 본다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어제만 해도 신규주에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이 몰렸었죠. 근데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오늘은 비교적 좀 골고루 좀 잘 퍼졌습니다. 어디로 퍼졌냐? 일단 반도체로도 들어간 거 방금 확인했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이런 LNF나 마이코프로 BM이나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추세가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고점 부근 살짝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좀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은 2차 전지도 괜찮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바이오 종목까지도 같이 올랐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이런 HLB가 이때 공매도 금리 때문에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오르다가 고점 돌파하더니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3,700억 꽤 많이 터졌어요.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공매도 금지 속에서 신약 허가 기대감에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달 21일에 진행 예정인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정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또 차익 매물 던질 사람들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물도 소화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아마 HLB가 스타트 끊었으니까 뒤늦게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또 바톤 터치 받아서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양도소득세 완화 고려 안 한다는 이슈 때문에 좀 코스닥이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마 매수세가 확실히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좀 우려했던 마음을 조금
서버 2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총 상위주가 좀 굉장히 강한 거지 막 모든 개별주가 다 끌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개별주는 여전히 변동성 굉장히 커요. 테마주나 개별주 같은 종목들은 지수에 무너지는 거로 고민하진 않되 변동성이 크니까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역시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CXL 관련 테마주에서 오늘도 네오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투상을 갔던 거 오키스 전자 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시총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상을 쉽게 가는 모습들. CXL 관련해서 뉴스는 정기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강한 테마였던 HBM에 이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주들 아직 좀 먼 얘기긴 하지만 테마성으로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상승폭이 가파르죠. 이런 종목들은 갭도 많이 떠있고 이격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충분히 있는 테마다. 하지만 눌림이나 가격 조정 이런 것들도 염두하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월요일날 체크했었죠. 어떤 거? 로봇 드디어 나왔어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사골이라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었죠. 그나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8%까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건데 SPG나 이런 종목도 소폭 상승을 하긴 했어요. 추세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추세는 괜찮아서 뒤늦게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 재료 자체가 너무 사골이라서 그런지 올해 여름부터 계속 울거먹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정작 재료가 나올 때는 뜨뜻미지근 이슈 소멸로 차익 매물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서로 지금 로봇 좀 그렇지 않나, 지금은 반도체가 핫한 거 아니야 하면서 반도체 테마나 신규 테마에 좀 몰리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2030년까지 민간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5조 원대 수준인 K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추세에 맞게 또 로봇을 강하게 투자를 해서 로봇과의 협업하는 시대로 만들겠다. 로봇과 협업하는 시대로 만들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이긴 하나 아마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만 하면은 또 로봇 관련해서 또 테마가 돌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년 초죠. 내년 초에 삼성전자, 보핏이나 기타 CES에서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때쯤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각 투자 관련해서 증권 거래 시장 열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게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K옥션,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데 오늘은 일제히 STO 관련 종목들이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도 있었고 어제 오늘 좀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완전히 재료가 소멸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게 있어요. 조각 투자 증권 거래 시장 열린다 해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조각 투자 신종 거래 증권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의 시범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본격적으로 STO 시장이 좀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리 올랐죠. 근데 이게 일부 허용이 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젠 차익 매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던지는 물량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주에도 그렇고 미술 조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청약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일부 재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그거를 또 기회로 활용하는 또 눌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가볍게 볼만한 뉴스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우리 최근에 방산주들 좀 악재가 나왔었잖아요. 새 정부가 나오면은 이전에 정부 했던 거 뭐 계약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는 이전 정부의 무기 도입은 이제 불법이 수반하지 않았다면은 계약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다시 바뀐 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방산 의존도가 좀 높은 데에 대한 재검토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뭐 찜찜할 수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또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가 있죠. 기억나는 거 신성 델타테크. 뭐 또 자니 PD 요즘에 포지션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잖아. 너가 한동훈 테마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게 맞췄다고 해가지고 초전도체도 그랬고 그지?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초전도체 검증회에서 LK99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데 뭐 어쨌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쩌마까 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참에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인간 지표로 활동 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자인 PD가 지금 어디 섹터 보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준비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같은 거 이거 좀 준비를 해서 네네. 오늘은 좀 힘들다고 하고요. 조만간 조금 이제 스토리 만들어서 온다고 하니까요. 잠시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까지 주요 이슈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 주들 계속 연속성 있게 움직일 것 같다. 그죠? 오늘도 보면은 SFA 반도체도 쭉 빠지면서 하루 만에 끝나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5일선 부근에서 강하게 여기 밑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뭐 고형 같은 종목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물론 퀄리타스랑 오픈엣지는 피레칭 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반도체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종목들 내에서만 좀 개별적 형태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으니까 여기 최근 트렌드에 맞게 또 매매하실 분들은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 아직 뭐 덜 오른 종목이나 키 맞추기 하는 종목 또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종목 내에서 본인의 관점에 맞는 그런 타점들이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좀 섹터에 좀 자금들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바이오 말씀드렸고 CXL 그죠? CXL도 그렇고 아직 뭐 STO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코인도 조금 반등 추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게임주도 또 시간 텀을 두고 순환매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매매할 만한 포인트들은 좀 많이 있으니까 욕심내면서 수경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포인트, 투자 관점을 보고 싶으시면은 밑에 고정 댓글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새롭게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시황을 보실 수도 있고 유료 콘텐츠도 있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은 구독도 하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랄프 웬저의 격언입니다. 돈이란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박꾼으로부터 정확한 확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다. 헛된 기대로 인해서 기준이 없이 수급만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매매하는 뭐 그런 습관을 말하겠죠. 헛된 기대에 부풀어서 도박꾼처럼 하루 종일 매매하고 그냥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확률,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처럼 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도박꾼처럼 매매를 하는지 진지한 사업처럼 비즈니스처럼 매매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